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우리는 보이저 1호의 에너지가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나사는 과학 장비의 대부분을 껐고 우리는 이 전설적인 우주선과의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운영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고 정교한 노력 끝에 그들은 이 전설적인 우주선의 수명을 연장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최근 나사는 2004년부터 작동하지 않았던 주 추진 엔진을 성공적으로 복구하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저 운영팀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갑작스럽게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보이저 1호는 더욱 강력해졌으며 별들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사는 보이저 1호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추진 엔진을 복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주선의 수명을 얼마나 늘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특히 우주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날아간 인공물체, 전설적인 보이저 1호의 명성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1977년 9월 5일 지구를 떠난 이 우주선은 시속 약 5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48년 동안 쉼없이 비행한 끝에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2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피조물 중 가장 먼 거리의 기록입니다. 빛의 속도로 계산해도 지구에서 약 23.1 오광시, 즉 0.0026광년이나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초 이 임무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그 위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단 몇 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저 1호는 3년 3개월 9일 만에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외행성 탐사는 거대 가스 행성들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사진들을 우리에게 선물했고, 이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탐험 욕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주요 임무를 마친 보이저 1호에게는 성간 우주로 나아가는 확장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1980년 말 시작된 이 임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보이저 1호는 주 추진기를 사용하여 상하 좌우로 미세하게 회전하며 안테나를 항상 지구로 향하게 유지합니다. 보이저 1호에는 주 추진기 외에도 예비 추진기가 있습니다. 2004년 내부의 소형 히터 2개가 열을 잃으면서 주 추진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은 히터가 고장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예비 추진기로 전환하여 우주선의 자세를 제어하고 지구와의 통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사용해온 예비 추진기의 연료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대책이 없다면 2025년 가을에는 작동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우주선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면 안테나 방향이 틀어지고 결국 지구와의 통신은 영원히 끊기게 됩니다. 50년 가까운 여정이 침묵 속에 끝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팀은 2004년에 멈췄던 주 추진기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검토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사는 2004년 이후 멈춰있던 주 추진기를 다시 활성화하고 그 작동을 돕는 히터를 재가동해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우주선의 별 추적기가 유도성에서 너무 멀어지면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기가 자동으로 점화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히터가 켜지지 않는다면 추진기 점화는 치명적인 압력 급증을 일으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 극도로 정밀하고 섬세해야 했습니다. 다소 위험해 보였지만 나사는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 위험한 실험은 보이저 1호가 업그레이드를 위해 통신을 잠시 중단하기 하루 전인 2025년 3월 20일에 수행되었습니다. 지구와 25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무선 신호가 왕복하는데 2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즉, 연구팀이 보는 데이터는 이미 하루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보이저 1호는 영원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받은 지 약 20분 후 히터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주 추진기가 계획대로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엔진이 되살아나
정상 작동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250억 킬로미터 밖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보이저 추진팀 책임자인 토드 바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추진기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것은 합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보이저가 보여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20년 만에 주 추진기를 부활시킨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 그 이상입니다. 마치 20년 동안 쓰지 않던 낡은 컴퓨터를 켰는데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25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성취이자 포기를 모르는 인간 정신의 증명입니다. 잊혀진 것들도 끈기와 이해가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스티븐 파이너 교수는 보이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광경을 발견했으며 발명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저 1호와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2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유일하게 성간 공간에 진입했으며 이 기록은 적어도 2040년대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시속 약 6만 1198km로 비행 중이며 지구에서 약 2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보이저 2호는 시속 약 5만 5347km로 이동 중이며 지구에서 약 21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우주선은 단순한 탐사선을 넘어 인류의 대사로서 골든 레코드를 품고 미지의 문명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인류는 태양계를 넘어선 그랜드 투어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메리너 10호와 11호로 계획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설계 과정에서 메리너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임무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라는 뜻의 보이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4개의 거대 행성을 탐사하는 몇 년짜리 임무였지만 설계자들의 꿈은 그보다 컸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이 그 어떤 것보다 멀리 그리고 오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되었습니다. 그 결과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보이저는 깊은 우주의 어둠 속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먼저 발사되었고 보이저 1호는 16일 뒤인 9월 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토성의 거대 위성 타이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이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4개의 거대 행성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보이저 임무는 태양계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거대 행성들의 대기에 대한 최초의 상세 정보를 제공했고 특히 목성의 대기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행성고리의 복잡한 구조를 밝혀냈으며 목성의 고리를 발견하고 천왕성과 해왕성의 고리를 처음으로 촬영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3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고 천왕성과 해왕성 자기장에 대한 최초의 측정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목성의 위성 2호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지구 밖에서 목격된 최초의 지질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갈릴레오나 카시니 같은 후속 임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성간 우주로 진입했고 보이저 1호는 2018년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우주선은 쌍둥이처럼 똑같이 설계되었습니다. 발사 당시 무게는 815kg으로 소형 자동차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보이저의 설계도를 보면 지름 3.7m의 고성능 안테나, 13m 길이의 자기장 측정 붐, 10m 길이의 행성 전파 천문학 및 플라즈마 파동 안테나, 3.7m 길이의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붐, 그리고 3m 길이의 과학장비 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에너지, 대전입자 우주선 시스템, 플라즈마 파동, 플라즈마 과학 영상, 과학 시스템 분광계 및 적외선, 간섭계 복사계,
광편광 시스템, 행성 전파 천문학, 자외선 분광계 등 정교하고 현대적인 과학 도구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이저어는 3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기는 매년 4와트 미만의 전력을 잃고 있습니다. 전력이 줄어들면서 나사는 어떤 장비를 끄고 켤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보이저 1호에는 저에너지 대전 입자, 자력계 플라즈마 파동 시스템 등 3개의 장비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 역시 우주선 시스템, 자력계 플라즈마 파동 시스템 등 3개의 장비만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선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나사는 2025년경까지는 각 우주선이 적어도 하나의 과학 장비를 계속 가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이후 과학 데이터 수집이 중단되더라도 공학 데이터는 수년간 더 전송될 수 있습니다. 심우주 통신망의 범위 내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한 약 2036년까지는 보이저와의 연결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약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목성, 지구, 금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 행성이 한 프레임에 담긴 최초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화성은 작은 초승달 모양이라 관측이 어려워 빠졌습니다. 이 가족 사진의 끝으로 성간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카메라 전원은 꺼졌습니다. 촬영 소프트웨어는 삭제되었고 지구에서 이미지를 분석하던 컴퓨터도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저로부터 사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카메라가 켜져 있다 해도 현재 보이저가 있는 곳은 너무나 어두워 아무것도 찍을 수 없습니다. 과학 장비 외에도 보이저에는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인류의 존재를 발견할지도 모를 외계 문명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름 30cm의 금도금 구리 디스크에는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쩐쫑 하이씨의 목소리로 녹음된 베트남어 인사말 친구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말 외에도 파도 소리, 심장, 박동동물과 자연의 소리, 그리고 베토벤의 클래식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민속음악까지 27곡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DNA 구조, 태아 인류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116장의 이미지와 당시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 대통령의 희망찬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위치와 인류의 연결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외계 생명체가 이 디스크를 발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이것은 인류의 탐험 정신과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불멸의 상징입니다. 지구에서 울려 퍼진 이 목소리는 평화와 이해를 꿈꾸며 별들 사이를 여행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지도가 침략과 멸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코스믹 디스커버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